25만 914노년의 품격 가꾸기 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져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세워 공격하고 쟁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생존을 책임진 리더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뛰어난 전략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될 상대가 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아무리 탐나는 성이 눈앞에 있고 이겨야 할 상대가 있더라도 때로는 모른 척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손자병법을 여러 차례 읽었음에도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을 해하기 위한 계책을 다루는 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쉽게 흥미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오나라 왕 함려를 섬긴 손무의 저서입니다. 손무는 병법 13편을 함려에게 바쳤고 궁녀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통해 지휘 능력을 증명하여 장수로 등용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은 단순히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차원을 넘어 전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 얻는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난 대목이 바로 손자병법 제8편 구변편입니다. 이 장은 전장의 9가지 변화에 대처하는 장수의 유연한 지혜를 다루는데 지혜로운 장수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원문하며 하면이라. 도유소불류, 군유소불격, 성유소불공, 지유소불쟁, 군명유소불수. 해석. 길 중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적군 중에는 공격해서는 안 될 상대가 있으며 성 중에는 공격해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땅 중에는 다투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며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즉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전쟁에서 모든 길, 모든 적, 모든 성을 무조건 공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 중 2가지입니다. 공격해서는 안 될 군대가 있고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동양 철학자 박재희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쉬운 상대라도 싸워서는 안 될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라고 해서 다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못 본 척 돌아설 수 있는 여유와 아량이 조직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오기를 앞세우기보다 유연하게 싸움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상대를 공격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모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이라고 해서 전부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차지하고 싶은 성이라도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눈앞의 먹잇감에서 과감히 눈을 돌릴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만으로 부하들을 성벽에 기어오르게 한다면 병력의 3분의 1을 잃게 될 것이라는 손자병법의 경고를 되새겨야 합니다. 중국 역사 속 사례 1. 제갈량의 공성계. 이 가르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삼국시대 제갈량의 공성계입니다. 마속의 큰 실수로 제갈량은 위나라 대군에 포위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가 머물던 서성에는 병력이 고작 2,500명 뿐이었지만 적장 사마이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곧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성이 사마이에게 너무나 쉬운 먹잇감처럼 보인다는 점을 역이용합니다. 그가 택한 전략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노인 몇몇이 성문 앞을 쓸게 한 뒤 자신은 태연히 성루에 앉아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성에 도착한 사마이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신중하고 치밀했던 제갈량이 이처럼 무방비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는 필시 성 안에 복병을 숨겨 우리를 유인하는 함정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치명적인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정군에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화는 눈앞의 성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피해를 피하려 했던 사마이의 선택과
이를 유도한 제갈량의 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관중의 전략적 후퇴.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 역시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변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외교와 내치로 국력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눈앞의 이익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회피한 군유소불격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손자병법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손자병법의 지혜는 전쟁터를 넘어 현대사회, 특히 기업 경영과 개인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기서 공격해서는 안 될 상대나 성이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불필요한 충돌이나 무모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목표에 무작정 달려들거나 모든 경쟁자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재해석하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적 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이는 자사의 핵심 역량과 맞지 않거나 승리하더라도 막대한 출혈이 예상되는 시장 레드 오션은 과감히 포기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거나 기업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장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나 나의 목표와 무관한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목표는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려놓음이 더 큰 나아감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 사례 닌텐도의 위 개발. 이러한 전략적 포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닌텐도 위입니다. 2000년대 중반 비디오 게임 시장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보X가 고성능 그래픽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이들과의 정면 승부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고성능 경쟁이라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현명하게 피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가족 모두가 즐기는 쉽고 직관적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닌텐도 위는 동작 인식 컨트롤러라는 혁신을 통해 기존 게이머가 아니었던 여성,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공격하지 말아야 할 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최고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자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공격이 아닌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피해야 할 싸움을 아는 지혜가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비즈니스와 인생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모음곡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